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보수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궁금하신 선생님도 계실 것 같고, 또 원장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의 보수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 언제쯤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수교육을 받게 되면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그 보수교육 비용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수교육이라고 하면 왜 우리가 보수교육을 받게 되는가요? 이 보육교직원 원장님과 그다음에 보육교사의 어떤 자질 향상을 위해서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이 바로 우리가 보수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육교직원만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요. 네, 우리 의사도 보수교육 받고요. 또 간호사도 보수교육을 받고 또 요양보호사도 보수교육을 받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역할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또 자질 향상을 위해서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보수교육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수교육은 저희가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급교육이 있거든요. 직무교육은 우리가 보육에 관련된 지식이라든가 능력을 지금 현재 유지시켜주면서 또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승급교육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상위 자격을 우리가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3급에서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또는 2급에서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또는 1급에서 내가 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저희가 승급 교육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장님이 받아야 되는 보수교육, 네, 우리 원장님이 받아야 되는 보수교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무교육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이 되기 위해서 받는 사전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무교육은 일반 직무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무교육은 기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 대상 원장님이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2020년 3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보육 현장을 떠나서 보육 현장을 떠나서 조금 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장님들이 2년 이상 쉬었다가 다시 현장에 재진입을 할 때는 저희가 그냥 진입하는 게 아니라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직에 계속 있는 선생님들은 또 원장님들은 대상이 아니지만 떠나 있던 선생님들은 받아야 되고요. 또 떠나 있었던 원장님은 받아야 되는 게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직무교육인 저희가 특별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특별 직무교육은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 직무교육에는 영어보육 직무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또 방과후보육 직무교육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 직무교육을 선택을 해도 되고 또 특별 직무교육을 선택을 해서 직무교육을 받을 시기가 됐으면 선택을 해서 받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특별 직무교육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특별 직무교육을 받으면 그 다음번에 직무교육을 받을 때는 일반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 직무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자, 원장 사전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원장 사전 직무교육은 우리 집 원장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받게 되는 교육이 원장 사전 직무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가 받아야 되는 그런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승급교육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직무교육도 이거는 우리가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라고 얘기했고요. 안 받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교사들이 받아야 되는 직무교육에도 일반 직무교육이 있고 특별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무교육에도 기본교육이 있고 심화교육이 있거든요. 이 교육은 우리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되겠고요.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똑같습니다. 예, 보육 현장을 떠나서 2년 이상 쉬었던
선생님들이 현장에 재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미 종사자 직무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자, 특별 직무 교육이 있겠죠. 똑같이 이 특별 직무 교육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온라인으로 받았으면 특별 직무 교육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일반 직무 집합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죠. 네, 승급 교육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급 승급 교육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1급 승급 교육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육교사가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절차가 필요하는가,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과정, 이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교사 자격에서는 이제 3급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3급에서 우리가 2급, 그 다음에 1급, 네, 이렇게 교사 과정은 이렇게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3급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2급을 따기 위해서는 승급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승급 교육은 언제 받느냐 하면 경력이 1년 이후에, 네, 경력이 1년 이후에 승급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급 교육을 받은 후에 2년 경력을 우리가 증명서를 내게 되면 승급 교육을 받고 승급 교육을 받고 2년 경력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2급으로 승급이 되어집니다. 내가 2급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1급으로 승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급으로 승급을 하려면 총 경력은 우리가 3년이라는 경력이 필요합니다. 2급에서. 그런데 승급 교육은 그건 언제 받을 수 있느냐? 2년 이상이 되면, 2년이 지나면 우리가 1급 승급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내가 지금 현재 1급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원장님 자격을 이제 취득하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가정어린이집 원장님 자격이 내가 필요하다. 우선은 1년 경력이 지나면 우리가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1급에서 3년이 지나면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저희가 승급 교육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사에서 원장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승급이라기보다는 원장 사전 직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 사전 직무 교육은 1급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6개월이 경과하면 사전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급을 가지고 1년 경력이 지나면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 여기서 다시 2년 경력을 쌓으면 우리가 일반 어린이집 원장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1급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경력만 쌓았다라면 승급 교육을 받고 3년 경력이 지나면 우리가 일반 어린이집 300만 미만의 어린이집 원장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에서 원장님 자격을 취득하는 경로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면 빠른 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시는 게 옳겠죠. 이렇게 우리가 보육교사에서 3급에서 2급에서 1급에서 그리고 또 원장님이 또 자격이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의 절차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자,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또는 승급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다음에 원장 사장 직무를 받아야 되는 이 대상자가 있겠죠. 직무 교육은 우리가 교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원장님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직무 교육은 우리가 일반 직무 교육도 있고 특별 직무 교육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교육 시간은 40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3년마다 받아야 되는데요. 3년이 지나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일반 직무 교육을 한번 받고 또 특별 직무 교육을 한번 받고 이거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선택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직무를 받든 특별 직무 교육을 받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 직무 교육을 받으면 계속 특별 직무 교육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 직무 교육을 받았으면 다음번에는 일반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승급 교육은 우리가 교사가 승급을 할 때 받는 교육입니다. 2급 승급 교육이 있죠. 3급 교사 자격을 가지고 경력이 1년이 지나면 우리가 승급 교육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경력이 2년이 되면 우리가 2급으로 승급이 됩니다. 자, 내가 이 2급을 가지고 2급이 되고 1급이 되려면 아까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여기서 봤죠? 네, 2급에서 우리가 1급이 되려면 승급 교육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경력이 2년이 지나면 승급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경력이 만 3년이 딱 되었을 때 1급 보육교사 자격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 사전 직무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사가 1급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 교육은 저희가 다 40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승급 교육과 여기 있는 우리가 2급 승급 교육 80시간이죠. 그 다음에 또 1급 승급 교육도 우리가 80시간입니다. 그리고 원장 사전 직무 교육도 80시간입니다. 이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요. 또 저희가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승급 교육과 원장 사전 직무는 결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보수 교육이 대상자가 됐는데 내가 이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 교육은 우리가 만 3년이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3년이 지나서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3년마다 받아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만 2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야 되는 우리가 이 직무 교육을 3회 이상 받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2017년도에 우리가 직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직무 교육을 받았으면 18년, 19년도 2년이 경과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20년 12월까지가 딱 3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년도에 못 받았으면 20년도에 12월까지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못 받았다. 그럼 1회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때도 못 받았다. 2회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2년에 또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때도 또 못 받았어요. 그러면 3회 연속해서 우리가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3회 위반이 되기 때문에 보육교사 또는 원장님 자격이 정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무 교육은 필히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필히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평가에서도 이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4 영역의 교직원 영역이 있습니다. 4 영역의 교직원 영역이 있는데 4-4-1에 보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육교직원은 역량 개발을 위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도 직무교육이 이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도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했는지에 대한 그 평가 기준은 수료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우리가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불이익을 당하는 자격 정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보수교육을 어떻게 신청을 할까요? 신청은 우리가 보육교직원 국가 자격증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손님들이 또는 원장님들이 아마 자격증을 신청을 할 때 다 이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원 가입 다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셔서 오른쪽 화면에 보면 교육통합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통합 관리를 누르면 거기에서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쭉 뜹니다. 그래서 해당 시도,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시도에 누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 일정이 나옵니다. 교육 일정이 나오고 보수교육 기관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시도 내의 교육 일정 보시고 거기에 보수교육 기관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육 일정과 신청 일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 일자에 맞춰서 우리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이 교육을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먼저 대기로 되죠. 그 다음에 승인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예, 그러면 보수교육 기관으로 예, 신청자 명단이 이제 어떻게 넘어가겠죠. 예, 그렇게 해서 보수교육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들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 이수가 되고 그리고 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예, 우리가 서울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수교육은 예, 우리가 직무교육이 됐든 승급교육이 됐든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가 되어진다. 결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이 예외 상황은 뭐냐면 본인이나 또는 배우자의 직계 혈족 또는 형제 자매가 사망을 했거나 또는 사고 또는 결혼 또는 본인의 사고,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석이 되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교육 시간에서 10%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출석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적등본이라든가 또 주민등록등본, 그다음에 사망신고서, 그리고 내가 아팠다. 그래서 내가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진단서라든가 진료 확인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무교육은 40시간이기 때문에 10%면 4시간입니다. 이 승급교육은 저희가 80시간을 받잖아요. 10%니까 8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넘으면 이 시간을 넘으면 우리가 결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 가끔 저희가 이 보수교육을 하다 보면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교육을 받고도 이런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수료를 못하는 예, 부모님이 사망을 하게 되거나 또는 배우자가 그야말로 극단 암 수술을 했는데 예, 병실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사례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현행법에서는 이 보수교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100% 출석이 이루어지고 예외 사항에 있을 때는 우리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때 우리가 수료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승급 교육과 원장 사전 직무는 우리가 80시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거는 자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시간을 이수를 하고 또 80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석 100%, 80시간 이수, 그리고 평가 점수 80점 이상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수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는 보수교육 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예, 수료증을 발급하고 관련 예, 시도지사에게 우리가 수료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보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직 원장님과 현직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직무교육을 받았을 경우 또는 승급교육을 우리가 받았을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교육하고 승급교육 중에서 먼저 우리가 직무교육을 우선 지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직무교육은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먼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승급교육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산 범위를 초과했어요. 그러면 교육 비용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가끔 지자체에서는 예비비로 이게 보충을 해서 지원하는 사례도 있기는 한데 예산 범위를 초과했다. 그래서 후반기에 11월 달에 받는 선생님들은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와 장기 미 종사자 직무 교육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육생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수교육 비용,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을 지원하는 거는 현직에 있는 재직 중일 때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시장이라든가 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교육 비용을 보수교육기관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먼저 선납부를 합니다. 선납부를 하고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이 교육 비용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보수 교육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알아봤습니다. 올해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원장님들이 아마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육교직원의 어떤 자질 향상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 전문성의 어떤 함양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특히 직무교육은 우리가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회 이상 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또 원장님들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올해 신청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내년이 보수교육의 대상자인지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우리 보수교육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언제쯤 나는 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제는 이해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선생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